네. 네, 7회차 1번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길어서 천천히 좀 읽어드리고, 개인적으로 이 정도 급이 학교 내신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솔직하게. 근데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난이도가 어떻게 좀 풀리고 있는지 흐름을 좀 이해하시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실력 향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2018년 이제 고3 문과 4월 30번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 이때 기조 자체가 굉장히 그냥 거의 한 문제쯤은 아무도 못 풀게 내는 거야. 그래서 딱 그런 스타일의 문제니까 한번 관찰해 봅시다. 자, 1번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 이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에서만 일단 정의가 된 거야. 자, 근데 fx가 이제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점근선을 찾을 때 이렇게 적을게요. 이제 x 점근선 찾으려면은 분모가 빵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y 점근선은 이거분의 이거 해가지고 y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다라는 거는 캐치해내시죠. 자, 근데 a, b, 고비의 부호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는 얘는 부호가 음수라는 거를 이제 캐치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내가 그릴 건데, 잘 봐볼게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건데, y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x 점근선은 음수니까 아무튼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는 y절편 뭐 캐치해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일단 나는 이렇게 해봤어요. 여기다가 이제 0 집어넣을게. 자, 그럼 f에다가 0 딱 집어넣으시면은 얘가 b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더하기 b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b분의 1이라는 게 만약에 어디 있어야 돼? 만약에 양수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얘 계산했을 때 얘가 어떻게 지나냐에 따라서 일단은 그래프가 1, 3 모양일 수도 있고 2, 3 모양일 수도 있고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자, 근데 마이너스라는 라인이 여기 있단 말이지. 그래서 써볼게. 만약에 b가 양수야. b가 양수면 마일에서 살짝 더한 거니까 그래프 자체가 약간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옆에다 한번 그려봅시다. 만약에 b가 음수라면은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딱 그려보시면 y 점근선은 마이너스 1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x 점근선도 음수로 동일한데, b가 만약에 음수면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이미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쭉 내려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이미지겠죠. 괜찮죠? 자,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쪽만 보니까 좀 짙게 그릴게요. 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른쪽만 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 얘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오른쪽만 보셔라.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일단 그래프를 내가 좀 그렸는데 일단 F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일단은 G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G를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서 gx가 일단 2k 빼기 fx거나 fx인데, f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땐 그대로고요. k보다 작을 땐 얘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 자, 봐볼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y는 gx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예를 들어서 y는 k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내가 gx가 일단은, 그러니까 fx라고 쓸게요. gx를 찾는 거니까. 자, fx라고 썼을 때 f가 k보다 위에 있으면은 얘는 그대로 그리셔라 라니까 이 주황 색깔은 그대로 살아남는 거고요. 그 다음에 f가 k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일단 2k 빼기 fx를 어떻게 해석하시냐. 마이너스 fx 봐볼까요? 그럼 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붙인 거니까 어느 축 대칭이 놓일까? x축 대칭이 놓이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있는 거를 잘 들어보세요. x축이 한 이쯤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x축 대칭이 놓여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끝 지점이 뭐가 될까? y는 마이너스 k가 되겠죠. x축 대칭이 놓으니까.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2k를 더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k가 2k 더하면 k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2k만큼 위로 올라가서 여기 붙는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여기서 약간 뒤집어지는 이미지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y는 k라는 라인을 그은 다음에 마치 절대값 붙이는 것 마냥 아래에 있는 걸 뒤집어 올려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G는.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F를 그리신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 뒤집어 올려라.
자, 그래서 GK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단 가나 가족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족권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가족권으로. 자, 근데 일단은 가족권, 나족권 일단 다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생각 한번 해보자. 만약에 여기 봐볼게. B가 만약에 음수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은 어쨌거나 0보다 오른쪽만 보는 거잖아요. 0보다 오른쪽. 근데 이 녀석을 지금 난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F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절대값 G0이 1이죠. 그죠? 그럼 0을 집어넣었을 때 아무튼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봐봐. 얘가 어쨌든 뒤집어 올라가잖아? 근데 K를 내가 어떻게 둘지 모르겠어. K를 어떻게 둘지 모르겠는데 아무 뒤집어 올라가면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래프가. 근데 뒤집어 올라가면은 어쨌거나 무조건 Y는 1이라는 라인 위에 형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거란 말이죠. 어쨌거나 어떻게 K라는 라인을 잡든 간에 뭔가 여기서 조금 뒤집어 올려줄 수는 있어도 이거 자체가 절대값 붙이면 뒤집어 올라가니까 무조건 모두 다 이 함수값들은 Y가 무조건 1보다 크게 함수값들이 포진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G에다가 절대값 0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올 상황이 여기서 일어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괜찮으시죠? 무조건 없어요. 자, 근데 뭐 얘는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K라는 라인을 약간 이쯤에서 이렇게 잡으면은, 그러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서 그래. 약간 얘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래프니까 그래프 자체가 잘 봐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렸다고 해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애초에 절대값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1쯤이 한 2쯤 있다고 치면은 0을 넣었을 때 1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서 생긴다는 거죠. 내가 조금 잘못 그렸네. 그러니까 여기가 y절편이 1이면 그냥 끝장나는 거잖아. 여기가 그냥 1이다. 자, 이런 이미지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강조 드리면 이 B가 음수인 케이스에서는 애초에 마일보다 점근선 때문에 마일보다 아래쪽에서만 이렇게 생기니까 얘는 뒤집어 올리면 무조건 1보다 다 함수값이 위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 나조건 때문에 예로가 된다라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이 녀석의 케이스가 결국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게요. 나조건에 의해서 얘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B는 양수니까요. 당연히 A도 양수가 되겠죠. B도 양수고 A도 양수입니다. 자, 이거 두 가지를 조금 얻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내가 그래프를 좀 여기다 그릴게. 자, 가족권과 나족권과 다족권을 전부 다 고려하셔야 되는데 하나하나 일단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나족권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 그래프 좀 크게 그릴게. 크게 이렇게 딱 그리시고요. 이런 식으로 딱 그리시고, 자, 그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점근선은 이렇게 아래에 있고요. 그 다음에 y 점근선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한 이쯤에서 그릴까요? 자, y는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그래프 자체가 일상 모양인 거 확실하니까 이렇게 내려오거나 이런 느낌이죠. 두 개야. 자, 근데 0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y절편이 0보다 여기 있으면은 뒤집어 올리면 절대로 1을 넘을 수가 없죠. 왜냐면 점근선도 뒤집어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y는 1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래프가 그냥 살짝 그릴게. 이렇게 돼가지고 y절편이 애초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죠? 절대값을 붙이더라도 1보다 아래 있게 되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죠? 약간 여기가 바로 0,1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이미지의 그래프일 수밖에 없다. 맞죠? 자, 그래서 나조건을 결국은 얘는 이 소리랑 똑같은 거야. 얘는 결국은 G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1이다. 그냥 G0 자체가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수면 뒤집어 올라가면 절대로 1이 될 수가 없으니까. 1이 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G0이 1이라는 거니까 G0 값을 계산을 할 건데 G0이 이제 위인지 아래인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죠? 위인지 아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봐봐.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일단 또 나조건도 또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할 게 많거든요. 자, 일단 여기서 내가 일단 확실한 거는 일단 이렇게까지 그렸어. 자, 여기서 일단 내가 K를 세팅한다고 해봐. K를 세팅할 건데 얘들아 가조건도 한번 고려해볼까?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갔을 때 절대값의 GX가 2분의 1로 가까이 간대요. 근데 봐봐.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냐?
무한대로 가까이 갔을 때 2분의 1이 된다는 거는 x가 점점 늘어난다는 이미지죠. 계속 커질 때 2분의 1로 수렴한다라는 말은 이게 약간 봐봐. 결국은 y는 마이너스로 가까이 가잖아. 무한대로 가면. 근데 이게 뭔가 뒤집어지면서 결국은 2분의 1로 가까이 간다는 거는 이렇게 쓸게. 약간 점근선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캐치를 하셔야 돼요. 점근선. 괜찮으시죠? 자, 근데 어떻게 해야 2분의 1 라인이 될까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가장 단순한 게 뭐냐면은 내가 K를 그을 거잖아? Y는 K라는 라인을 긋고 그걸 뒤집어 올린 게 G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한 이쯤에 잘라서 뒤집어 올려서 2분의 1이 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잘 봐봐. 2분의 1 라인을 그어. 이렇게 2분의 1 딱 그으시면은 뒤집어짐으로써 2분의 1이 되려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이 되려면 뒤집어짐으로써 2분의 1과 마일의 딱 중간 지점이 뭐가 될까요? 더해서 2로 나눠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거야. 잘 봐봐.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한 이쯤에 그릴까요? 이쯤을 내가 지금 k, 즉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딱 세팅해 보면은 gx 자체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아래에 있는 거 뒤집어 올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4분의 3이니까 이 간격도 4분의 3 딱 맞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제 g를 그리면은 g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여기서 꺾어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죠. 괜찮죠? 이런 그래프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절대값 붙이지 말자. g에 대해 절대값은 좀 나중에 생각하고, 아무튼 무한대로 가까이 가면 2분의 1이 되긴 하죠. 괜찮죠? 이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조건도 한번 봐볼게. 다조건 한번 봐보자. 자, 그러면은 절대값 g랑 y는 마이너스 k가 오직 두 점에서만 만난대요. 자, 그럼 절대값 붙여보자.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자, 봐봐.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뒤집어지면은 4분의 1로 가겠지. 쓸게. 자, 이게 y는 마이너스 k니까 정확하게 4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럼 얘가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좀 짙게 칠했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자, 이런 느낌의 그래프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내가 좀 지울게. 밑에 쓸모없는 거. 자, 그럼 쓸모없는 거 딱 지웠어요. 자, 이게 결국 이 빨간 색깔이 결국은 y는 절대값의 gx의 그래프야. 자, 근데 다조건 다시 읽어볼까요? 얘가 마이너스 k,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이 녀석과 몇 군데서만 만난대요? 두 군데서만 만나죠. 근데 딱 봐도 만나는 지점이 몇 군데야? 세 군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가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괜찮으시죠? 아, 이게 될 수가 없네? 그럼 대체 뭘까?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해석을 계속 해가지고 결국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고 싶겠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y는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애초에 그래프가 여기 점근선 이쯤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였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0,1이죠. 자, 이걸 지나는 그래프였고요. 자, 근데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무튼 점근선은 2분의 1이 돼야 돼요. 여기다 2분의 1 그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y는 2분의 1을 딱 그어봅시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가조건 돌아와봐. 뭔가 k라는 라인을 딱 그어서 뒤집어 올림으로써 얘로 붙였죠. 근데 이게 지금 안 됐단 말이야, 케이스가. 그래서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냐. 봐봐. 문제가 뭐냐고 이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은 절대값의 gx가 2분의 1로 가죠.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한 거는 얘는 그냥 gx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갔을 때 이게 2분의 1이 된다는 케이스로 지금 생각을 한 거잖아. 그죠? 근데 절대값이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은 절대값 자체가 그러니까 절대값 안 붙이고 2분의 1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갔을 때 gx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만약에 가까이 간다면 절대값 붙이면 2분의 1로 가겠죠. 괜찮죠?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봐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라인을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딱 그어보시면은 그래프가 뒤집어짐으로써, 그러니까 뭔가 여기를 가까이 간다고 해봐. 그럼 얘가 뒤집어져서 2분의 1로 가까이 갈 수도 있죠. 그죠?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봐봐.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은 y는 k라는 라인을 그을 거예요. 뒤집어져서 2분의 1로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까이 만들 거야. 자, 그러면은 k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마일이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일의 중간인 마이너스 4분의 3을 잡아요. 잘 봐봐. 이렇게 잡아. 이거 빨간 색깔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k를 마일과 마이너스 2분의 1의 중간인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딱 세팅해 봅시다. 딱 중간 지점이죠. 그러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거 뒤집어 올리라고 했잖아.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봐볼게요. 이렇게 가시다가 여기서 뒤집어 올라가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까이 가지. 이게 g야. 근데 절대값 g는 0보다 아래에 있는 걸 또 뒤집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좀 짙게 그려볼게. 봐봐. 얘가 이렇게 가시다가 여기 0 이상만 보는 거예요. 가시다가 여기서 봐볼게. 뒤집어 올라가. 그럼 얘가 4분의 3인 지점까지 가겠죠. 4분의 3.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얘가 뒤집어져. 한 이쯤까지 이렇게 갔다가,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죠.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갔다가 뒤집어져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니까 절대값 g는 2분의 1로 가까이 가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또 필요 없는 것 좀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딱 지우시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이제 다조건을 읽어보니까 절대값 g랑 마이너스 k니까 얘가 마이너스 k죠. 얘랑 두 군데서만 만난대요. 그러니까 만나고 여기 만나는구나. 괜찮으시죠? 이걸 캐치해내셨고요. 자, 그 다음에 28분의 1, 막 k니까 여기가 x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28분의 1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라는 거지. 그죠? 아, 이렇게 되구나. 그래서 케이스가 일단 이것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이 케이스가 되니까 k는, 여기 아래다가 적을게요.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구나를 얻어내셨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 조건 다시 한번 봐볼까? 절대값 g빵이 1이래. 자, 근데 여기가 절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지기 전이니까 그냥 g0이 1이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g0은 여기일 때 뒤집어진 거가 위에 거고요. 맞죠? 그냥 그대로가 f죠? 근데 k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그냥 g빵은 결국은 f0이랑 똑같겠죠. 그냥 아무것도 뒤집어지지도 않는 순수한 그 상태니까 f0이 1이야. 자, 그래서 f0이 1이라는 그냥 살포시 써볼게요. f0, 여기다 내가 구해놨네. 마일 플러스 b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얘가 마일 더하기 b분의 1이다 라고 쓰시면 1이 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b는 2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b는 2분의 1이구나. b가 2분의 1이고 k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것까지 일단 구해냈습니다. 아이고, 잘 따라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28분의 1, 4분의 3이 지나야 되는데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다시 f에다가 써볼게. f에다가 28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결론적으로는 4분의 3이 나오셔야 된대요. 좀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저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은, 이거 대입하라는 거야. 28분의 1a에다가 b가 2분의 1이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분의 1에다가, 맞죠? 28분의 1a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아무튼 해봐. 더하기 2분의 1이거든요. 답도 없죠.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거 딸깍딸깍 해보시면은 그냥 계산은 내가 마칠게요. a 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2가 나오겠습니다. a 값은 2가 나옵니다. 이거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 놓고 또 알파도 구하셔야 되거든요. 알파? 근데 알파가 힘들죠. 알파는 다행히 일단 g 자체가 k로 뒤집어지기 전이죠. 그 녀석을 이제 뒤집은 거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 보라 색깔 부분은 그냥 순수하게 y는 마이너스 fx죠. 그죠?
여기까지가 F였고 마이너스 F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뒤집은 거의 또 절대값이니까 얘는 아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fx가 얘입니다.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fx랑 그 다음에 4분의 3이 만나는 교점이 알파라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또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f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거가 마이너스 f에다가 알파 얘가 4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써볼게요. f 알파 집어넣어 보시면은 또 이제 a 값도 2라고 구했으니까 써볼게. 얘가 2알파 더하기 2분의 1 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넘겨서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파도 계산을 맞춰서 구해보시면은 4분의 7이라는 값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은 좀 답도 없죠. 일단 천천히 제가 설명했는데 일단은 그냥 계산해요. 여기서는 그냥 이제 일단은 그래서 알파가 4분의 7인 것까지 구해냈습니다. 4분의 7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굉장히 이제 헬파티인데 이제 문제가 약간 한 3개, 4개 섞인 것 같죠? 문제가 천천히 더 읽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읽어봅시다. y는 m에다가 x 빼기 4알파 더하기 4분의 3이래. 근데 알파가 4분의 7로 구했으니까 집어넣어보자.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x 빼기 7이 되죠. 자, 그래서 약간 어떻게 관찰하는지 아시죠? 7,4분의 3을 딱 고정점으로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는데 직선 얘가 절대값 gx는 내가 그려놨어요. 이거 파란 색깔을 보라 색깔 섞여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 녀석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hm이다. 자, 근데 hm이 불연속이 되는 거니까 흐름이 변하는 경계를 찾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근데 7,4분의 3을 좀 찍어보시면 7,4분의 3 여기 4분의 7이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좀 어딘가 있거든요. 7,4분의 3이니까 k가 또 여기 4분의 3이잖아. 그래서 조금 연장선을 그어보면은 이렇게 가서 좀 틱틱하게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여기가 7,4분의 3이다. 자, 이런 식으로 콱 찍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불연속임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흐름이 변하는 경계를 찾는 게 일반적인 안목이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연장시켜서 그어보면은 약간 이런 이미지야. 얘가 이렇게 되니까요. 자, 일단 흐름 변하는 경계 찾아봅시다. 첫 번째,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 가지 경계 찾았고요. 맞죠? 얘보다 기울기가 크면 한 군데서만 만나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흐름 변하고요. 조금 더 기울기 이제 끼리끼리 조절하시다가 이렇게 조절하시다가 어느 순간 또 변할까요? 여기죠.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빵이면 맞죠? 여기서 또 흐름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가 더 있어. 자, 하나가 뭐가 더 있냐? 가다가 이게 맨 처음에 맨 왼쪽 봐볼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만 지금 정을 했거든요. 좀 짜치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 이상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흐름이 변하는 경계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지나는 거.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는 거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여기를 지나는 것보다 더 기울기가 작으면 음수니까 작으면 교점이 안 생기니까요. 자, 그래서 빨간 색깔 2개랑 그 다음에 주황 색깔 하나가 나오고요. 빨간 색깔 하나는 쉽죠. 얘는 그냥 m이 0인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찾아볼까요? 여기 교점 찾아야 되는데 결국 얘는 그러니까 x절편이죠. f가 0 되는 지점 찾으시면은 fx 이제 내가 구해놨잖아, 식을. 그래서 여기 x절편은 그냥 니들이 한번 해봐. 여기 뭐 넣어야 빵 나올지 찾아보시면 4분의 1,0 나옵니다. a랑 b 다 구했으니까 y절편 구하는 거 x절편 구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4분의 1, 빵이랑 7,4분의 3을 지나는 거 여기에 이제 m값을 구해보시면 얘가 9분의 1이 나옵니다. 9분의 1.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0,1과 그 다음에 7,4분의 3 여기 주황 색깔의 기울기 한번 구해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28분의 1이 나옵니다. 쉽지 않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m값의 합을 한번 구해보시면 라지 m은요 9분의 1 더하기 0 빼기 28분의 1이고요. 맞죠? 그래서 252 라지 m 구하시면은 252에다가 9분의 1에다가 빼기 28분의 1이니까
이 기가 막히게 9 곱하기 28이 250이에요. 자, 그래서 28 빼기 9가 돼서요. 정답은 19다라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일단 1번은. 근데 문과도 어려워. 자, 일단 읽어봅시다. 2번. 이거 쉬워요. 진짜 쉬워. 그리고 이거 마포 푼트 있을걸? 아닌가? 아닌 말고. 너무 쉬워가지고. 어디서 봤었는데 이거?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지? 목동구 있나? 주원아 2번 있니? 이거? 물어가 볼게요. 어딘가 있는데 이거. 자, 아무튼 찾아라 비밀의 열쇠야. 자, 뭐? 여기 의도가 없어. 미안. 여의도는 수능 특강이야. 시험 작년 기출 있었던 거 같아. 그건 아니고. 자, 기출을 풀어봤어 여기. 아무튼 풀어서 점수 잘 맞겠다고? 자, A, B, C가 정수라면 정수라는 거 보자마자 아, 뭔가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겠구만. 찍어서 잘 맞추라는 거죠? 있어요. 있다고? 자,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G 봐보자. G 이거 뭔 소리야? 0보다 클 때 그대로 그리시고 0보다 작으면 Y축 대칭 이동해서 그려라. 데칼코마니죠? 데칼코마니 그려봤어? 아, 뭐 그렇죠. 예. 어렸을 때 나도 열심히 했는데 막 물감 뿌려서 칭찬받고. 그렇죠. 아휴, 아무튼 요즘 칭찬이 많이 못 받는 거 같아. 내가 왜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칭찬을 이렇게 못 받는지. 박수. 집안일만 잘해도 칭찬해주세요. 아, 근데 저번에 회식하면서 우리 그 학원 킹이 나 칭찬하더라.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뭐로 칭찬한대요? 잘생겼대요. 위험한데? 외모와 수려한. 자. 안 좋을 것 같은데. 자, 연맥이는 거 아니야? 잘생기셨네요. 자, 가보자.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된대요. 괜찮죠? 자, 그리고 봐봐.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창명아, 이거 무슨 소리야? 교점의 개수가 HT인데 곱해서 연속이야. 뭔 소리지? 짬밥 있잖아. 저렇게 쓰다 저보고 자꾸 창명이라 불렀는데. 내가 널 창명이라고 했어? 근데 창명이라서. 그래? 아니, 뭔 소리야 이거 얘들아. 뭔 소리지 이거? HT가 불연속일 가능성 있는 게 어디야? 0일이죠. 이거 불연속은 아니야. 하지만 0일일 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T가 0과 1일 때 결국은 HT는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야, 그래도 이제 내가 이제 옛날부터 빌려을 그렇게 쳤는데 이제 이건 바로 캐치하셨겠죠? 그 이 말은 즉슨 얘들아 0이랑 1 빼고는 불연속이면 안 되죠. 네. 납득되시죠? 0, 1에서만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미묘한 뉘앙스를 잘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근데 F랑 봐보니까 일단 정수래요. 근데 물론 얘는 X가 B일 때가 축이죠. 야, 근데 생각해봐. 네가 수학 내는 사람이야. B가 양수로 낼까? 음수로 낼까? 양수요. 양수겠죠. 설마 B가 음수면 오른쪽만 잘려서 그릴 거 아니야. 일단 이런 답 없는 문제 내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B가 만약에 음수면 이렇게 딱 가다가 0보다 오른쪽만 딱 잘릴 거 아니에요? 0보다 오른쪽만 잘리고 Y축 대칭해서 그릴 텐데 이런 재미없는 그래프 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B를 양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실 검증은 해보셔야겠죠? 근데 안 할 거야. 시간 없어서. 자, 그럼 봐보자. B라고 가보자. 그 다음에 이게 생각해볼게. 얘 이제 그래프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아래로 블록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그게 오르잖아? 정수라고 나와 있지 양수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음수로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아니 너무 야매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너무 극단적이네요. 그래서 아니 맞지. 감으로 때려. 근데 괜히 진짜 약간 눈치카는 게 좋아. 아무튼 거의 백호풀인데요. 그래, 죄송. 과학적인 직관. 맞죠?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수업 처망하죠? 그럼 봐보자. 얘가 그래프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프 이렇게 되겠죠. 뭐냐면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뭔지 몰라요. 아무튼 대충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야, 근데 얘가 이렇게 딱 그렸다고 해봐. 불연속인 지점이 그나마 0이랑 1이야. 근데 불연속일 딱 교점이 언제 흐름이 변해? 여기랑 여기죠? 벌써 끝난 거야. 아래로 블록인데 일단 0보다 내려가면 안 돼요. 0보다 음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삑 아니구만. 그럼 뭐지?
그럼 뭐죠?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인가? 여기 이렇게 돼야 되나? 이상하죠? 왜냐면 근데 0이랑 1이라고 했으니까 그나마 불연속이려면 이런 거 아닌가? 여기 딱 찍어볼게. 접할 때죠. 그죠? 이거는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 딱 그으시면 불연속인 흐름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구나. 괜찮으시죠? 이런 흐름이 변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구나. 이건 되나? 딱 판단했는데 위에 이거 조건 봐볼까요? H0은 뭐예요? 0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예요. 얘가 가장 커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H 마일은 얘가 이제 두 개죠. 이 그래프상으로는 얘는 0개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2도 0이에요. 뭐라고? 아 2야? 한번 더하면 돼. 그럼 얘가 EH2니까 두 군데서 만나잖아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래로 볼록이라는 판단 틀렸다. 그죠? 위로 볼록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쓱쓱 지워봅시다. 여기다가. 자, 드디어 위로 볼록으로 갑시다. 그러면은 위로 볼록이니까 0이랑 1에서 흐름이 변해야 되니까 그림 자체가 일단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림 자체가 어떻게 그려질까? 뭐 위로 볼록. 근데 여기서 끊기면 안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딱 돼야 돼요. 이렇게 그려지면 흐름이 변하는 게 여기 아래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끊겨야 돼. 그리고 이렇게 그리셔야 0이랑 1에서 흐름이 변하게 되겠습니다. 네. 괜찮죠? 약간 이거 굳이 첨언하자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흐름이 변하는 게 여기랑 여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0이랑 1에서 흐름이 변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고요. 써볼게요. y는 1, y는 0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족하는지 봐볼게요. H0이라는 거는 몇 군데서 만나죠? 세 군데서 만나죠? H0은 3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H에다가 마이너스 1은 두 군데죠? 누가 봐도 음수 쪽이니까요. 그 다음에 H2라는 거는 여기가 1이라고 세팅했으니까 딱 0개에서 만나죠. 아무것도 안 만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맞아 떨어진다 이거죠. 찾았다! 아, 일본 할 뻔했네. 요즘 일본 만화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그 어디까지 됐어요? 비밀입니다. 자. 안 돼. 아니다. 자, 잡담하지 맙시다. 자, 여기가, 그럼 써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f2분의 1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해보자. 일단은 얘가 꼭지점일 때가 1 나오고요. 0일 때 0,0 지나죠? 자, 그래서 뭐 써볼게. f 다시 한번 써보자, 그냥. fx가 a에다가 x 빼기 b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c니까요. 0,0 지난데요. 그러니까 f0은 0이니까 0은 ab 제곱 플러스 c고요. 아, 네, 생각해보니까 c가 그냥 꼭지점의 y좌표네. 1이죠. c가 1입니다. 그래서 얘가 1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히게 생각이 드셔야 돼요. ab의 제곱이 마일인데 ab가 다 정수죠. 곱해서 정수 곱하기 정수 제곱이 정수가 마일이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 그죠? 1 마일일 수밖에 없고 a는 마일, b는 축이 양수죠. b는 1입니다. 축이니까요, b는. 그러니까 이것밖에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 fx는 마이너스에다가 x 빼기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1이니까 f에다가 2분의 1 값을 대입을 하래요. 그럼 얘는 4분의 3 나오고요. 정답은 80 곱하기 4분의 3, 60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초록색 게 토스하시죠. 아니요, 1번, 4번은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1번, 4번 토스. 1번, 4번 토스하면 초롱쌤 바로 영유쌤 이건 아니에요. 1대1 된다. 저녁 보실까요? 초롱쌤 화나면 얼마나 무서울까. 나 초롱쌤 화난 거 한 번 봤어. 진짜요? 안 보여? 준식아 쳤어? 뭐요? 준식이 언제 왔어요? 왜 그래? 돌아가는데. 돌아갔어? 누가 돌아가면 아, 나 진짜. 야, 개 돌아갔네. 아이, 진짜. 야, 아니야? 아씨, 개 처먹겠네. 아, 오늘 아는 사람 없지 않아요? 언제 예. 갑자기 이렇게 하더라고. 일단 3번 가고 갑시다. 마지막. 상명아 자꾸 쳐다봐요 자꾸. 네 잘못 보려고. 근데 상명이 좀 굉장히 좀 그런 게 있긴 하더라. 아니 학교에서 유명이에요.
학교에서 유명하다고? 아니 내가 상명이한테 저번에 문자로 상명아 어디니? 하니까 선생님 마음속이요 하트 레알 빨간색으로 붙였어. 아니 그 상대가 개인 릴스 보내면은 민호는 씹고 저는 답장해주는 저도 이제 씹어야겠다. 그래서 왜 그러는 거야? 상명이 빌드업 중이었어. 아 내 마음속이라니 깜짝 놀랐네 진짜로. 선생님 조심하세요. 내가 마음속 1인치야 1인치. 상명아 근데 그거 다 잘못된 거 아니잖아. 쌤 곧 가신다고 마지막 기회. 잘못된 거 아니잖아. 요즘 세상에 MZ 하잖아요. 자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F랑 MX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GM이래요. 써볼게요. FX랑 MX의 교점의 개수입니다. 이거 레벨 3 있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어렵긴 해요. 처음에는 힘듭니다. 그때 준원 씨랑 밤에 남아서 막 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GM인데요. 자, 근데 좀 읽어볼게요. M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지금 GM이 연속이래요. 자, 이게 되도록 하는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라. 근데 결국은 이 문제는 모든 게 맞아 떨어지는 딱 유일한 상황이 딱 하나거든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 문제 한번 보시고 그냥 이런 이미지 단어만 기억하시잖아요. 변형돼서 나오면 그냥 그렇게 푸시면 돼요. 가보자. 일단 확실한 것부터 써볼게. 일단 4분의 1의 x 빼기 3의 제곱은 무조건 그릴 수 있죠. 이거 못 그리시면 대참사입니다. 자, 가봅시다. 여기 3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 자체가 약간 이렇게 되죠.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 이렇게 되고요. 뭐 m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그릴 건데 얘가 사실 어딘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지만 일단 문제가 m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보는 거예요. 양수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잘 봐봐. m 값이 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울기가 빵이라고 생각해 보자. 빵. 자, 그러면은 여기죠. 스르르 그었어요. 그럼 확실한 거는 무조건 이 이참수 x축이랑 접한 이 녀석이랑은 한 군데서 만나는 게 보장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m이 음수로 가면 봐봐. m 값이 음수로 가면 얘보다 기울기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understand? 뭐 운동도 아니고. 이게 딱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안 만나게 돼 있는 거죠. 괜찮으시죠? 일단 한 군데서 만나고 탁탁 하면은 안 만나. 여기서 뭔가 만나야겠지. 점이 깨지면 안 되니까 교점의 개수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요. 교점의 개수가. 자, 근데 봐보자. 만약에 이 녀석을 그릴 건데 아래로 볼르긴 하잖아요. 얘가 x축이랑 이제 물론 x축이 아예 안 만날 수도 있어. 그냥 이렇게 된다고 해보자.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봐봐. m 값이 빵일 때는 한 군데서 만나잖아요. 살짝 m이 음수가 되면은 안 만나죠. m 값이 0일 때는 여기서 끊기잖아요. 그림 자체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끊기는 이런 느낌인데 m 값이 음수면은 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끊겼다가 이렇게 딱 갈아타는 이런 느낌인데 기울기만 바라봤을 때 진짜 작은 m인 거야. 엄청 음수 쪽으로 엄청 작은 거. 짝다기보다 0에 가까운 거. 살짝 탁 틀면은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0일 땐 한 군데서 만나는 게 확실시 되는 상황이니까 이 녀석이 0보다 위에 있으면은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탁 그려지면 안 만난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엄청 0이랑 가까운 음수를 했을 때 교점이 안 생기니까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봐봐. 왜? 그럼 또 봐봐. 얘가 만약에 x축이 두 군데서 만난다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x축이 두 군데서 만난다고 해보면은 잘 봐봐. m 값이 빵일 때는 세 군데서 만나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살짝 틀어봐. 탁 틀었어. 이렇게 살짝 틀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서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이것도 깨시네. 그럼 이거를 타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얘가 x축이랑 접해야 돼요. 잘 봐봐. 자, 일단 흐름이 깨지면 안 되니까 자, 봐봅시다. x축이랑 일단 접해야 돼. 이제 좀 짙게 그려볼게요. 정답을 찾았으니까.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찾아봅시다. 자, 이렇게 그렸고 m이 뭔지 아직 몰라요. 자, 그럼 일단 봐보자. m 값이 빵일 때는 이제 두 군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G0은 2예요. 두 군데서 만나요. 자, 여기서
m을 0에 가까운 살짝 기울기 살짝 이렇게 음수적으로 해볼게. 살포시 이렇게 딱 해보면은 두 군데죠? 그죠? 그러니까 연속이 되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얘도 기울기가 이제 점점 가팔라지고요. 작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x의 m의 범위도 점점 약간 m보다 작은 쪽만 보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 얘가 여기가 이제 m이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제 갈아타는 건데 두 군데서 만나긴 하는데 봐봐. m값 점점 작아지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잘 봐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딱 m이 끊기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갈아탔다가 이렇게 노란 색깔 그래프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 y는 mx가 이렇게 되겠죠. 어느 순간부터는. 네. 그러면은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얘는 한 군데에서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점의 개수가 두 개를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 여기가 구멍이 뚫리는 순간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교점의 개수 두 개를 유지가 되려면은 맞아 떨어지는 그 유일한 방법이 얘랑 붙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잘 봐봐. 자, 봐봐. 그러니까 결국은 m값이 점점 왼쪽으로 이동하잖아요. m값이 이제 얘보다 작은 쪽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점점 이동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된다 이거지. 어느 순간부터는 가다가 잘리고 얘로 갈아타는데, 그죠? m값이 여기 사이로 통과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테니까 한 군데만 만나는 상황이 일어날 거야. 이게 구멍이 뚫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그 유일한 상황이 얘라는 거예요. 잘 봐봐.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만나는 여기 교점 있죠, 여기. 이 지점이 딱 m일 때가 y는 mx가 다 통과하는 거야. 잘 봐봐. 이렇게 mx라고 했을 때 그래프가 m보다 작을 땐 얘, 그 다음에 m보다 클 땐 얘예요.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m 딱 그 경계를 봤을 때 여기 한 군데서 만나고 올라가니까 여기 이차함수 여기 두 군데서 만나겠죠? 쭉 가다 보면.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에 m이 살짝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뭐야? m까지 더 작아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군데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어져야 돼, 결국은. 그럼 이 문제를 봐봐.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이 문제는 이걸 기억하는 거야. 결국은 이 문제는 접한다는 걸 찾으시고 이렇게 이차함수랑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교점이 있잖아요. 여기를 딱 y는 mx가 통과하는 상황인 거야, 결국은 이게 되게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 그럼 써볼게요. 자, y는 mx가 여기 m에서 딱 흐름이 변할 때 여기 지나니까 난 이렇게 풀었거든요. 여기를 그냥 m, 여기 집어넣으시면은 m제곱을 넣었어요. m, n제곱. 근데 얘가 뭐야? 지금 뭐 정보 한번 써볼까요? m, m제곱인데 m제곱이라는 y좌표가 얘가 m을 뭐 여기다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야 되죠. 그죠? 둘 다 똑같아야 되니까.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이 녀석은 4분의 1에다가 m 빼기 3의 제곱이어야 되면서 또 m제곱 플러스 am 플러스 b여야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양변 뭐 루트 씌우시면 그냥 풀어보자. 4m제곱이라는 거는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니까 정리 써보시면 3m제곱 더하기 6m에다가 마이너스 9가 0이니까요.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3은 빵이니까 결론적으로는 m값은 마3이 나오겠습니다. 음수니까요. m값은 마3. 그럼 m에다가 마3 딱 대입한 다음에 이제 뭐 a랑 b 한번 구해볼게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거 접하니까 판별식이 빵을 하나 써봅시다. 이거 안 썼거든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게 액션 접하니까 판별식 써보시면 a제곱 빼기 4b가 0입니다. 그래서 자 a제곱이 4b예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지어봅시다. m값이 마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9 빼기 3a 플러스 b라는 게 9예요. 그래서 3a가 b입니다. 그럼 3a가 b고 a제곱이 4b니까 b 대신에 3a 대입하시면 a제곱은 12a입니다. 근데 a는 양수겠죠? 10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B는 A제곱이 12니까 뭐가 나오죠? 이거 36이죠. 3배 주시니까요. 자, 그래서 A랑 B가 각각 12랑 36이니 더하시면 48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다가 좀 쉬시고 시험을 보도록 하시죠. 전화는 보시죠. 끝. 안 돼. 아니 진짜 안 돼요. 저 예, 7회차 4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악랄해요. 자, 그래서 천천히 좀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고1 11월 30번인데 이것이 좀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결론적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연수 AB라는 건 모셨겠고요. 특정이 된다. 자, 근데 결론적으로는 K가 24보다 크거나 같다죠. 이제 이 조건 하나 때문에 답이 딱 하나가 되는데 좀 악랄하죠. 이게 문제 풀다가 어떻게 눈치채? 자, 일단은 24 이상이라는 거를 조금 염두를 해두시고요.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 하나 때문에 결국 답이 특정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가 일단 조금 고려할 게 뭐냐면 y는 t랑 그 다음에 gx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ht다. 자, 이런 느낌의 서술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만나는 교점, t의 값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자, 근데 문제 좀 읽어보니까 교점의 개수들의 함수인데 여기서 2를 내렸다는 거는 이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아래쪽에 내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h에다가 t-k라는 거는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죠. 평행이동. 자, 근데 어쨌거나 k가 24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양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거가 되는데 24 이상이 되면 어떤 k든 간에 무조건 연속이 된대요. 그죠? 그러니까 24만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은 무조건 연속이 된다. 자, 근데 24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뉘앙스겠죠. 자, 이걸 조금 잘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일단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는 일단 자연수니까 x-a의 전체 제곱에서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a의 제곱이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꼭지점의 좌표가 x좌표가 양수기 때문에 일단 오른쪽으로 그리셔야 되죠. 축이 오른쪽에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b-a 제곱은 사실은 양수인지 음수인지조차 모르는데 일단 이 문제 조금 이 정도 건너뛰읍시다. 어떤 거냐면은 내 여기다가 봐봐. 일단은 내가 이제 a보다 작을 때랑 a보다 클 때를 그릴 건데 얘는 좀 쉽죠. 얘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왜냐면 그냥 그린 다음 절대값 붙이면 되잖아. 자, 그래서 축보다 오른쪽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한 이쯤을 a라고 잡을까요? a라고 잡았을 때 사실 일단 꼭지점의 y좌표인 b-a 제곱이 0보다 이제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좀 나누셔야 되는데 사실은 얘들아 그냥 설마 이거 케이스를 먼저 구하셔도 되겠지만 0보다 아래에 있는 케이스를 먼저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이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얘가 0보다 이렇게 아래에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갈게요. 물론 위에 있는 케이스도 검증해 봐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은 일단 아래에 있는 거 뒤집어 올리시면은 얘가 그래프 자체가 A 초과만 보는 거니까 이렇게 딱 뚫리시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그죠? 검증을 해볼 때. 자, 그럼 여기 좌표는 일단은 쓸게요. 얘가 원래는 지금 b-a 제곱인데 마이너스 붙일 테니까 얘가 a 제곱 빼기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절대값 붙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보다 왼쪽에 있을 때 얘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녀석은 딱 관찰해 봅시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원래 꼭지점의 x좌표가 a였잖아요. 근데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괜찮으시죠? 이런 식으로. 근데 a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축이 어디가 될까요? 축이 0이 되겠죠. 마이너스 a만큼 갈 테니까. 자, 그래프 자체가 그러면은 여기쯤에 지금 축이 있는 거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구나. 자, 이거 괜찮으시죠? 좀 색깔 그냥 하얀 색깔로 적어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여기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자, 근데 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은 A를 집어넣어 볼게요. A를 집어넣었다는 건 이 소리야. F에다가 A 집어넣어 보시면 2A죠. 근데 F에다가 2A 집어넣어 보시면은 얘가 A제곱 빼기 A제곱이니까 B가 나와요. 그죠? 근데 B는 자연수기 때문에 어쨌거나 0보다 위에 있는 건 확실한데
일단은 B가 사실은 이렇게 올라갔다고 했을 때 A제곱 빼기 B보다 위에서 찍힐지, 그죠? 아래 찍힐지 양수긴 하니까 뭐 0보다 아래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여기 있을지 위에 있을지 아니면 심지어 이 구멍 뚫린 녀석과 딱 일치하게 될지 어떤 그래프가 나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모든 케이스를 다 해보셔야 되는데, 자 이제 정답은 알고 있지만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가보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자 이렇게 여기가 일단 B가 되겠죠. B. 자 그 다음에 일부러 내가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3개 그린 거야. 자 어떤 거냐, 얘는 이렇게 갔다가 잘 들어보세요. 갔다가 여기서 딱 일치하면서 얘가 이런 느낌의 그래프, 여기가 바로 A제곱 빼기 B가 되면서 얘가 정확하게 B랑 일치하는, 자 이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케이스는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시고요. 여기 색칠 딱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꺾여져 올라가는, 자 여기가 지금 A고요. 이제 써볼게요 천천히. 자 여기는 지금 A제곱 빼기 B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크게 케이스가 3가지가 있다. 자 뭐가 맞는지는 결론적으로는 이 이상이란 뉘앙스 때문에 하나가 딱 결정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문제 풀 때 천천히 이제 납득을 시켜야 되잖아.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한번 그렸다고 해봅시다. 자 그래놓고 지금 내가 y는 t랑 y는 gx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ht래요. 자 그럼 내가 이제 t를 관찰할 건데, 얘가 일단은 뭐야 0, 지금 뭐 나오지? 0, 어쨌든 원래 꼭지점이었잖아. 평행이동 한 거니까 0, b-a의 제곱이죠. 얘도 쓸게요. 얘도 0, b-a 제곱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0, b-a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t가 b 빼기 a의 제곱일 때, 여기다 적어볼까요? b-a의 제곱일 때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만났죠. 아무것도 이렇게 안 만나시다가 b-a 제곱이 됐을 때 딱 한 군데서 만나죠. 자 이렇게 1이라고 적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한 군데서 만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지? 좀 더 올라가면 2군데죠. 자 이렇게 2군데다가 언제까지야? 여기 0이죠? 0이 됐을 때는 몇 군데일까요? 딱 3군데지.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고요, 여기 2고요. 그 다음에 딱 0이 됐을 때 3군데죠. 여기 3이라고 적으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계속 뭔 말인지 아시겠죠? 쭉 올라가시다가 A제곱 빼기 B가 됐을 때가 또 경계네요. A제곱 빼기 B예요. 자, 이게 딱 됐을 때는 몇 군데서 만나지? 얘는 3군데서 만나죠. 자, 그래서 원래는 그 위까지는 4군데였다가 여기 4군데. 자, 이렇게 좀 적어봅시다. 이렇게 했다가요, 여기서 딱 3군데서 만나고요. A제곱 빼기 B.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시면 B까지겠네요. B가 한 이쯤 찍어볼까요? B까지 찍으시면은 B가 됐을 땐 3군데죠. B가 됐을 땐 3군데. 잠깐만. 아이고, A제곱 빼기 B에서 3군데. 꽤 3군데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3군데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2군데구만. 자,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셔야 돼요. 자, 이거야. 자, 그리고 내가 일단 좀 모든 걸 좀 다 그려놓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여기다 쓸게. b-a의 제곱이고요. 0이고요. 그 다음에 a제곱 빼기 b고요. 그 다음에 b고요. 자, 이거는 빠르게 가보자. 자, 여기서 아무것도 안 만나죠? 안 만나다가 여기서 한 군데고요. 일단 다 적자. 1, 2, 3, 그 다음에 4 찍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죠. 한 군데고요. 그 다음에 2군데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군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셨다가, 자, 이렇게 얘는 이게 일치한 상황이니까 굳이 안 그리셔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다가,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입니다. 얘가 B랑 일치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케이스 가볼게요. 여기가 b-a의 제곱이고 여기가 b가 되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제곱 빼기 b 이런 식으로 되겠죠. 물론 이거 뭐 같은 간격이지만 원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한번 그려보시면은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다가 여기 1, 2, 3,
4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요.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자, 그 다음에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가 B에서 딱 세 군데서 만나고요. 그래서 B에서 네 군데네. 미안. 네 군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셨다가요.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게 중요하니까. 자, 근데 봐봐. HT가 얘인데 HT-E는 얘를 어떻게 한 거지? 두 칸 내린 거죠. 자, 그래서 사실 두 칸 내리는 걸 뭐 아이패드면 빨리 그릴 수 있겠지만 실제 한번 천천히 내려볼게요. 두 칸 내렸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고요. 맞죠? 그 다음 여기 색칠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죠. 자, 근데 뭐 이제 나머지 액션표는 굳이 표현하지 않을 건데 아무튼 이 중요한 건 여기가 2, 1, 0 그 다음에 여기 마일 그 다음에 여기 마입니다.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 핵심 이제 본론이야. 잘 그래프 그렸으니까 어떤 거냐면은 ht 빼기 2란 함수가 얘예요. 근데 둘이 곱해서 연속이 돼야 돼. 근데 얘는 이 녀석을 오른쪽으로 k만큼 이렇게 이동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동시켜서 둘이 곱해서 연속이 될지를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일단 어떻게 되냐. 봐봐. 우리 근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얘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쓸게. 어딘가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불연속과 만약에 이 녀석이 만약에 연속이야. 그래서 연속이 되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된댔죠? 불연속인 지점에서 얘가 전부 다 0이 나오셔야 된다. 괜찮으시죠? 이런 이미지를 조금 기억해 둡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녀석을 평행이동을 시켜서 전부 다 0이 나오셔야 되는데 일단 얘가 불연속인 지점이 벌써 이렇게 세 군데나 있단 말이죠. 네 군데. 이렇게 네 군데가 있죠. 자, 근데 잘 생각해봐. K만큼 이동했어. 이 불연속인 녀석들이 왼쪽으로 가죠. 근데 잘 생각해봐. 왼쪽으로 갈 건데 얘가 어떻게 돼야 이제 전부 다 연속이 되겠어?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잘 들어보세요. 이거 미안, 내가 좀 왼쪽으로 했네. 미안하다. 얘가 K만큼 오른쪽으로 가겠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불연속이 좀 이동해서 결국은 0을 만나면 연속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네 개가 쭉 이동했어요. 밑에 녀석이랑 관찰해봐. 곱해봐.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전부 다 싸그리 몽땅 0이야.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가장 왼쪽에 있는 불연속이 이동해서 이쯤 가면 전부 다 0이니까 연속이 되겠죠. 괜찮으시죠? 그리고 심지어 이 녀석 있죠? 이 녀석이 이렇게 얘도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당겨서 얘랑 만나보세요. 전부 다 0이니까 이 녀석이 불연속인 녀석들 이렇게 4개잖아? 얘도 전부 다 0이랑 만나니까 연속이 된다 이거죠.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를 평행이동 시켜서 내렸을 때 밑에 이제 관찰했을 때 0 왼쪽 녀석이 전부 다 0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녀석도 이 녀석을 전부 다 0으로 만들어줘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b-a 제곱이 평행이동해서 b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전부 다 0인 거랑 만나니까 연속이 되겠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볼게. 이 녀석을 결국은 여기까지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써볼게. 자, 이 차이가 결국은 K라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럼 써볼게요. b-a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K를 더한 게 결국은 B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넘어가야 돼.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그죠? 자, 근데 이제 생각해보자. 넘어간다는 걸 썼어요. 자, 그러면은 K의 제곱이, K가 A 제곱보다 크다가 나오죠. K가 A 제곱보다 크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게 같아도 되는가를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데, 봐봐. 얘가 여기로 붙었어, 만약에. 이렇게 붙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갔다가 구멍 뚫리시고, 여기 색칠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느낌이잖아? 자, 근데 이 지점에서 관찰을 한번 해보면은 좌극한과 그 다음에 여기 좌극한 0, 0 되는데 이 함수값은 지금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연속이 될 수가 없어요.
우극한과 우극한, 그러니까 좌극한과 좌극한만 보시면 둘 다 0이 되기 때문에 극한값도 존재하지만 함수값이 다르죠. 함수값은 1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연속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무슨 소리냐? 얘가 딱 붙은 건 안 되고, 즉 경계값은 안 되고 얘를 넘어가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봐봐. 문제 다시 이제 원론으로 돌아와 볼까요? K가 24 이상일 때에서 얘가 연속이래요. 근데 구해보니까 K가 A 제곱보다 클 때 성립하는 거니까 24 이상이랑 맞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 A 제곱을 해서 24가 나오는 걸 만무하지. 아무튼 결론적으로 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돼.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한번 가봅시다. 자, 얘도 똑같이 밑에 내려볼게요. 쭉 내려볼게. 쭉 내려볼게. 자, 이거 이해하셨으면 조금 스피드가 붙거든요. 가보자. 자, 여기서 이렇게 되고요.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딱 그렸고요. 색칠하시고 여기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그죠? 전부 다 0이 되게 만드셔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아, 얘가 또 열로 가야 되구나, 이걸 얻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K니까 아, B-A의 제곱에서 K를 더한 게 A제곱 빼기 B면 되겠구나. 참고로 A제곱이 2이죠. 아, 그러니까 A제곱이 2이죠. 자, 그래서 얘는 날라가시는 건 아니죠. 어이구, 안 날라가네? 자, 그러면은 근데 사실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A제곱 빼기 B잖아. 근데 얘가 B였으니까 결론적으로 얘죠. 첫 번째 케이스랑 똑같지 않겠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날아가니까 여기서 K가 A제곱이 나오는데 얘를 이제 넘어가야 되죠. B를 넘어가야 돼, 일단은. 자, 그래서 K가 A제곱보다 큰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같아도 되는가를 경계를 따지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넘어갔어요. 자, 그냥 붙여볼게요. 여기다가 밑에다 써볼게. 이거를 여기다 붙여 쓰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셨다가 구멍 뚫리시고 색칠 공부하시고 얘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똑같아. 우극한은 곱하면 0이 되고 좌극한도 곱해서 0이 되지만 함수값은 뭐예요?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K가 A제곱보다 그냥 크다가 나오고 얘는 그래서 왼쪽 케이스랑 똑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 가볼게. 자, 그럼 얘라고 한번 해봅시다. 밑에 또 한번 그려볼게요. 두 칸 내려볼게. 자, 이렇게 딱 그렸고요. 자, 얘가 되겠죠. 일부러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실전에서 풀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자, 일단 써볼게요.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색칠하시고요. 구멍 뚫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4개가 불연속인데 결국은 오른쪽으로 당겨서 0이랑 만나게 돼야 되니까 얘가 1로 가셔야 되죠. 괜찮죠? 자, 그래서 얘가 K니까 B-A 제곱에서 K를 더한 값이 A제곱 빼기 B라는 이 녀석보다 더 오른쪽에 위치해야 되는 거죠.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자, 그래서 K가 써볼게. 2의 A의 제곱 빼기 2B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자, 같아도 되는가? 그 경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을 열로 붙이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쭉 가셨다가 구멍 뚫리시고요. 색칠하셨다가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건데, 잘 봐봐. 노란 색깔은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 다음에 주황 색깔은 색칠돼 있으니까 결국은 함수값을 따졌을 때는 여기 색칠한 거는 함수값이 1이지만 여기 아래쪽 색칠돼 있으니까 함수값의 곱은 주황 색깔은 1, 노란 색깔은 빵이니까 둘이 곱하면 0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이해하겠어? 땡겼을 때 함수값도 결국은 0이 나와서 얘는 비로소 연속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같아도 된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결론적으로는 문제 조건에 맞게 24였다라는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제곱 빼기 B가 10이고요. 맞죠? A제곱 빼기 B가 10이고요. 자, 그리고 조건을 하나 이제 여기서 썼던 게 아까 B보다 A제곱 빼기 B가 더 위에 있는 거잖아. 써볼게. A제곱 빼기 B가 B보다 더 큰 거다. 자, 그래서 A제곱이 2B보다 큰 거예요. 자, 이거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 써볼게. A제곱은 결국은 B 더하기 12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b 더하기 12가 2b보다 더 크다. 그래서 b가 12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맞죠? 그리고 12 대입하시면은 뭐 이렇게 되나? 지금 뭐 이제 천천히 뭐 또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될까? 자, b라는 거가 a제곱 빼기 12죠. 여기서 b가 a제곱 빼기 12니까 얘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a제곱보다 더 크대요. 뭐보다? 2b니까 2의 a의 제곱 빼기 24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a제곱이라는 게 24보다 작다가 나오니까 a가 자연수죠.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거는 1, 2, 3, 4 이렇게 네 가지가 일단 나오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건 만족시키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뭐가 될까요? 일단은 a가 뭐 이것도 고려하셔야죠. 고려할 게 많아. b-a제곱이 음수죠. 그죠? b-a제곱이 음수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고 a가 1, 2, 3, 4야. 그래서 a가 예를 들어 1이면 b가 a제곱보다 작아야 되니까 만족하지 않죠? a가 2면은 여기 있네. 미안하다. 여기 있네. 그래서 a가 1이면 b가 안 되고요. 2도 안 되죠? 12 빼야 되니까 3도 안 되고 4는 되겠네요. 그래서 a는 4고요. 16이니까 b도 뭐가 나와요? 4가 나오겠죠. 3까지도 안 되죠. 음수가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a도 4고 b도 4니까 결론적으로는 10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4다라고 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7회차의 4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